이 시간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아이고, 보드 먹고 잘 안 나오네 또.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많다 보니까 앞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어졌어요. 언급이 되어졌는데 뭐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이 글자를 쓰고 나서 뜻감을 표기할 때 예고가 아니고 옛고로 표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사전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옛날 사전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요즘 사전, 요즘 인터넷 한자 사전 같은 데에는 예수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물론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요, 많은 사람이 쓰면은 언어도 살아있는 생명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시옷을 써서요, 시옷을 써서 예수로 표기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 계시겠지만은 정확히 표기를 하면은 예수로 표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글자의 뜻이 예인데요, 이 한자의 자의의 표기가 자의 또는 자의를 자훈이라고도 하죠. 표기가 주로 크게는 체언형과 영혼으로 나눠지고요. 체언은 뭐냐면 명사 대명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영혼형은 다시 영혼형 어감 플러스 니을인 형태고, 영혼형은 플러스 니은인 형태로 이렇게 표기되는데, 이때 영혼형은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 형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자의 뜻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형태로 표기된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에 근데 예선이 있죠. 예선 관형사 형태거든요. 지나간 그런 느낌의 관형사 형태지, 명사 앞에 달라붙어 있는 명사 앞에서 지나간 그런 느낌을 부여하는 그런 뜻의 글자일 뿐이지, 여기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는 반면에 명사 형태인데요, 우리가 표현한 방법을 건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인데, 그러면 여기 예는 옛날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날의 의미가 빠진 것 없이 예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사람들이 예라고 하지 않고 예수로 하냐 이거예요. 우리말은 있죠, 발음을 때 흔히 뒤에 오는 말이 경음화되기 경우가 많아요. 경음화. 그래서 경음화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다 사실을 붙여요. 사실은 경음화를 막기 위해서 앞에 오는 말에다가 사실을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읽으면 예, 꼬 이렇게 발음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글자 음이 고지 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꼬라는 발음을 방지하려고 어떻게 돼요? 앞에다가 시옷을 붙여서 읽으면 옛, 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이 돼. 그러니까 고로 발음을 위해서 시옷을 붙이는 상황이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경험화 시키려고 이 습관적으로 예술을 붙인 시옷을 붙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뜻과 음을 표기할 때는 띄워서 표기를 해요, 붙여서 표기를 해요. 띄워서 표기한다는 것은 곧 띄워서 발음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띄워서 발음하면은 옛 꼬로 발음되지 않죠. 옛 고죠. 그냥 옛 고. 근데 띄워야 될 거 굳이 붙여놓고 붙이는 법이 없잖아. 굳이 붙여놓고 그걸 경험화 방지였다고 예수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옛날 사진, 제가 한자를 하다 보니까 집에 사전을 한자 사전을 한 10권 정도 갖고 있는데 있죠. 그 사전들이 다 예전에 샀던 사전, 최근에 산 사전은 없고 10권 가운데 자주 쓰이는 사전, 그러니까 메이저 출판사가 아무래도 책을 제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또 권위 있는 한학자들 이런 분들이 감수원,
뭐 그런 데가 있어. 동아출판사, 교학사, 뭐 몇몇 저 5대 출판사가 있는데 또 그것도 까먹었네 다. 그런 출판사에서 나온 것만 다 찾아봤어요. 이 글자를 뜻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예수로 표기했는데 하나도 없어.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로 표기된 사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로 표기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걸 애꼬로 쓰고 읽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쫓아가지고 요즘에 나온 사전, 요즘에 인터넷 한자 사전에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사실은 명사의 형태로 표기해야지 관형 형태로 표기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표기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표기할 때 예구로 표기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예구로 표기를 해야 되고 요것도 예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그 읽을 때도 예수로 오지 않고 예 띄우고 고 예 하고 나서 구 예 하고 나서 석 해서 그렇게 읽고 써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한자 선생님. 이게 아니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얘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시옷자를 써야겠다. 시옷자를 써서 나는 애꾸, 애석 이렇게 하겠다.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요즘에는 그걸 통용시키고 있으니까 요걸자를 음과 뜻을 따라올 때 예쁘 해가지고 책 적는 사람도 이렇게 쓰면 왜 이런 뭐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종교라는 게 정통 종교고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정통 종교는 사람들이 많이 믿으면 정통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로 치는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막 교세가 커지면은 정통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올바른 교육을 한다고 치면은 시옷을 떼고 표기하고 읽어야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이 글자의 자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한자를 갖다가 인터넷에서 뭐 한자 교육하신 분들이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가르친다는 그런 뭐 명목하에 아주 이상한 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열십자고 이구자가 합쳐진 글자 그대로 열십자고 이구자가 합쳐져 가지고 열이라는 수는 성수라고 해서 많다는 의미가 있어요. 많다. 이루어진 수.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사자성어 성어가 뭐예요? 신목소시잖아요. 그 신목소인데 10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눈이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바다 이거예요. 이때 열십자는 단순히 10개의 눈이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이 눈을 맞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많다. 이거 이구자고. 많은 사람이 입으로 얘기되지는 옛날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춰가지고 예술 갖다가 뜻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도 그럴 듯해. 근데 말은 만들고 다 말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된 글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열십자가 되려면 열십자의 고문, 이게 각골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각골문에. 근데 각골문에 열십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요. 예고자가 열십자고 이구자가 합쳐진 말이 맞으려면은 고문자의 각골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기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금방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됐다고 이렇게요. 그게 열십자가 아니란 거예요. 열십자는 원래 이렇게 표기하다가 그러다가 결승문자 같은 데서 열이라는 단위가 성숙은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묶음의 형태를 갖다 추가시켜요. 근데 한자에서는 점들이 선으로 짧은 선으로 바뀌거든. 나중에 그 시간 지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열십자로 이렇게 정의화된 거예요 지금. 열십자하고 상관없어요. 열십자하고 그리고 아까면서 얘기한 것처럼 바이암자를 갖다 입글자로 설명한 건 똑같은 거야 지금. 열십자가 나무 목자에도 들어갔으니까 나무 목자에도 나무에다가 열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그러지 그러면 뭐 말을 만들려고 쳐서 응? 예수가 묶인 십자가가 보이는 나무라고 지금. 경강부에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히 설명해야 돼. 그럼 이게 뭘 나타냈냐 이게 뭘 나타냈냐. 이 글자의 뜻 한번 생각해 보죠. 뜻 여기 옛날을 나타내야 돼. 옛날을 나타내야 돼요. 옛날을 나타내려면은 잊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를 만들려고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야 옛날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옛날과 관련해서 잊혀지지 않는 뭔가를 들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 관련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잊혀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죽음과 관련된 일이야. 사실은 죽을 뻔했다. 죽어도 못 잊죠. 죽어도 못 잊어. 내가 살아오면서 지나간 날 가운데 죽을 뻔한 일, 물에 어려서 내까지 가서 놀러 가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평생 못 잊어버려. 죽음과 관련돼서 죽는 일. 근데 죽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흔히 전쟁터에서 일어나요. 전쟁.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죽다 또는 일, 이게 옛날을 갖다가 어떤 일로 들어서 얘기인데 그 일이 죽음과 관련돼 있고 그 죽음이 전쟁과 연결돼 있어요 지금. 오늘날 있죠. 오늘날 예고자를 대신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요 예고자를 대신하는 글자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대나무 타고 놀았던 어려서 친구들, 중마고 있죠? 중마고 한자 쓸 때 어떻게 써요? 대죽자에다가 말맞자에다가 일고자 써요. 일고자를 쓰고, 우리가 흔히 연고고 뭐는데 일고자를 쓰는데 사고 올 때 쓰는 고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그 일이 옛날 일이라니까요. 이 글자가 있죠. 이런 일인데 있죠. 죽다의 뜻이 있어요. 죽다의 뜻. 그래서 작고했다 그럴 때 고자 이 글자예요. 죽은 사람 놓고 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물체가 생명력이 없는 거냐? 생명력 없는 물체처럼 만들려서 물고를 내버릴 거다 할 때 쓴 고자 이 글자 쓰는데 다 죽음이야. 작고 고인 물고 올 때 쓰는 고자 이 글자 써야 되냐. 근데 그때는 죽다. 이 글자가 근데 또 전쟁 관련됐다고 했죠. 전쟁에 싸워야 될 적이 뭐 누구예요? 적을 뜻하는 한자가 뭐예요? 원수적자 이 글자죠? 원수적자의 밑동적자가 음역을 하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원수라는 뜻이 이루어져요. 자, 그 글자 여기다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야. 예고자가 옛날 일과 관련돼 있고 그 일이 죽음과 관련돼 있고, 그런데 그런 뜻이 이 글자가 포함되는데 그 옛날의 뜻으로 주로 쓰이고, 이 글자가 일을 뜻하고 죽음과 관련된 글자를 이 글자를 대신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화돼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글자의 일부를 이 글자가 워낙 옛날의 뜻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뜻 가운데 일이나 죽음과 관련된 글자를 이 글자가 대신해 오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전쟁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적을 해치는 무기하고 나를 방어하는 무기인데, 적을 해치는 무기, 나를 방어하는 무기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야. 옛날로 가면 적을 해치는 거는 창이고
자기를 막는 건 방패야, 방패. 방패를 나타내는 글자가 뭐인 줄 알아요? 방패를 나타내는 한자에서 방패 숫자도 있지만은 방패 숫자지만 또 다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방패를 이 글자가 방패갑자예요 원래. 방패갑자예요 이게. 이게 방패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방패가 막는 거이기 때문에 막다의 뜻이 있고 막는 것 가운데 또 다른 자기 막는 무기가 뭐냐면 갑옷이야. 그래서 갑옷의 뜻을 지니게 돼.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방패갑이라고 하지 않고 갑옷갑이니까 갑옷 모양에서 저도 한때는 이게 갑옷이라고 알았어요. 사실은 초창기에 문자 공부할 때 가편들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 의학이 서양에서부터 발달돼 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온 경우가 많아. 서양 사람들이 용어를 의학 용어를 만들 때에 어떤 물체 모양이 있으면 그 물체 모양 그냥 그대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사람 몸 밑에 보면은 갑상선이라는 거 있어요. 갑자를 써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어요. 그 갑상선이라는 말이 방패 모양의 분비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몸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우리 책에 보면 영화 트로이의 한 장면 가운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방패가 이거예요. 이 형태. 이 형태. 요걸 세우면 이 형태가 되네. 이 형태. 그러니까 의학 용어를 서양사람이 만들 때에 몸 밑에 방패 모양의 분비샘이 있네? 해서 그렇게 방패 모양의 분비샘이라고 정의를 내는데 그걸 일본어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맞아 이거 방패 모양에는 방패와 관련되는 갑자를 쓰고 모양을 나타내는 상자를 쓰고 그래서 갑상선이라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이란 말이 그대로 방패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지금. 그때 그대로 본의 그대로 이게 방패예요. 방패 모양. 그래서 있죠. 요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창과 방패를 합친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요 글자가 창과 방패가 모든 병장기를 뜻하기 때문에 이게 병장기용자가 돼요. 병장기용자. 호재로 오면서 오랑캐라는 뜻으로도 비로다 쓰면서 오랑캐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걸 간략화시켜서 오늘날 쓰고 있어. 어떻게 쓰겠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 여기 열십자 힌트만 남겨가지고 그 열십자가 여기도 달라붙은 거예요. 병장기 용자도 오늘날 이렇게 쓰인 병장기 10개의 창을 관련돼서 병장기 어쩌죠 그렇게 말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도 근데 이게 10개의 열십자 이 글자를 분석하면 열십자고 창고자가 같은 게 열십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일 뿐이야. 그것의 형태. 근데 그것이 뭐냐? 방패요. 방패와 창과 합쳐서 병장기를 뜻하는 글자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방패를 나타내는 글자가 호대로 오면서 열십자 된 글자 이것도 열십자로 바뀐 거야 지금. 열십자로 바뀌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기 가운데 자기를 보는 무기를 놓고 다행히 내가 살았다 이게 옛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 표현하는 글자가 예고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예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뭐 10개 뭐 입으로 뭐 어쩌고 지금은 한결 펴놓긴 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쉽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머리를 안 만들어지. 그리고 한자를 통해서 한자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있죠. 굳이 가르칠 거 없어요. 한자책 사다가 무조건 쓰고 외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명을 하면은 열십자하고 이구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 그건 그대로 누가 떠들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야죠. 한자성이라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고자고 이 글자에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글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글자의 뜻을 이 글자가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고자, 줄고자가 이 골자는 다시 또 분화된 글자가 또 있어요. 일이라는 게 뭔가 이루어지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울 줄자가 여기서 또 나와요. 지울 줄자. 이 글자에 또 일을 만드는 상황 관련돼서 만들다 짓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어요. 지을 줄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뭔가 간주하다 할 때 쓰이는 줄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뭔가를 보는 거죠. 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 줄자는 근데 고자가 음역할을 해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가 주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기육자 최고 마지막 건 고가 주가 됐다는 것은 오가 우로 바뀌었지만 지읒이 지읒으로도 바뀌었는데 이것은 기육이 지읒으로 바뀐 것은 구개음의 일종이라니까요. 이게 지읒이 구개음이란 말이에요. 이천장을 닿는 소리 구개음인데 어떤 말이 구개음으로 바뀌면 다 구개음이라고 한다니까. 주로 우리말에서는 디귿이나 티귿이 지읒이 되는 상황을 놓고 구개음이라고 하지만 시읒이나 뭐 기육이나 시읒 이런 것들이 바뀐 지읒 치읒 이렇게 바뀌면 다 구개음화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가 그거잖아요. 기름을 짜다 지름을 짜다. 길이 질퍼거다 질이 질퍼거다 하는 상황. 한자 속에서도 이런 걸 있잖아요. 한자 아래를 꽂자 알릴 꽂자 고가 책받침이 달라붙으면 이것은 조로 바뀌잖아. 근데 여기서는 모음까지 한 번 더 바뀐 게 주로. 고하고 주가 차이가 있어 보여도 구기화되면서 모음도 중성인 모음도 오 다음 곳이 오고 가까운 곳이 발음되는 것이 우야 우. 그래서 모음 삼각도 생각해 보시면은 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 고가 조가 되는 것처럼. 문자가 사람도 어제의 김정혁과 오늘의 김정혁이 달라요. 하루 차이로도 사람도 달라지는데 문자라고 안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세 개 글자가 서로요. 이 세 개 글자가 서로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야. 그리고 이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라서 그 외에요. 음의 역할만 하는 글자라서 기억해둬야 될 글자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죠. 빨리빨리 한다고 치면은 쓸 글자가 있고요. 천천히 하세요. 손 들었어요 제가? 아니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빨리 하신다 그래서 겁나.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그게 안 좋다. 너 빨리 안 하면 막 주위했다고 막 쫓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식물 관련돼야 된단 말이야. 네. 그렇죠. 쓴박이 원래.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한자 교육이 참 좋은 게 그거라니까요. 쓴박이 모르는 아이들 많아. 그러면 이 글자 설명하면서 쓴박이 자료 입전에 요즘에 인터넷에서 다 출력시켜가지고 쓴박이 보여주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쓴박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 그리고 쓴박이 꽃도 이쁘잖아 또. 요즘에 많이 보이더만. 근데 예, 그렇죠. 절대 안 먹어요?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야. 먹어보면 좋아하게 돼 있는데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야죠. 맛이 쓰죠. 그래서 쓸 꽃자가 되고 인생이 써요. 괴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겨울 꽃자라고 그러고. 이거 본래는 쓴박이 꽃자인데 쓴박이 맛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쓴박이를 캐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좀 쓴맛을 뺀 다음에 담잖아요. 이제 쓴 것 자체를 아주 좋아하면 물에 덜 담가놓고 쓴 것 자체를 싫어하면 물에 오래 담가놓고 먹는 식으로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마를 꽃자예요. 이렇게요. 고는 건데 나무가 말랐어요. 나무. 고사목지대. 요즘에 한라산에 가면은 한라산에 정상 부분에 그 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는다고 하더만요. 요즘 자꾸 온난화되고 있으니까 참 문제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여름방학 때마다 지리산을 다니는데 지리산에 가면은 그 주목나무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는 주목나무 이런 것들이 막 죽어가지고 허옇게요.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고사목지대라고 한다면 그런 이들
마를 꽃자 마를 꽃자. 고목생활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는 상황.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아니 그 다음에 요 글자요. 요 글자는 시험 고는 글자인데 시험이 글자죠. 요 글자는 독특한 시험이라는 뜻에 독특한 뜻이 있죠. 고부간의 갈등할 때 쓰이는 글자들이지만 고모할 때 쓰는 글자들이기도 하죠. 그것 좀 설명 다시. 이것도 문자가 갖고 있는 문화의 일단을 갖는데 친족혼, 근친혼이 행해졌다는 걸 갖다가 알게 해주는 글자 이게 근친혼.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데 뭐 자세히 하고 보니까 근데 근친혼 설명을 하면 신라시대 때 골품제도 설명해야 돼. 골품제도. 성고는 성군끼리, 진고는 진골끼리, 뭐 육두품 육등끼리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신라의 왕이 56명이요. 56명인데 학자가 조사를 해왔어요. 근친혼을 몇 명이 했는지 25명이 있어요. 25명. 56명 가운데 친족끼리 결혼하는 사람이 왕이 56명이에요. 56명. 이 고려 초기까지도 이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면은 유전병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이제 오늘날에도 그래서 법으로도 어떻게 돼요? 8촌 이내 사람들과 혼인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근친혼이 행해진대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부모가 있을 때가 아버지요. 그 가운데 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여자 행자가 고모 아니야? 고모? 근데 나가 이제 여자인 나를 들어 생각해줘. 여자인 나가 아버지의 여자 형제인 고모의 아들하고 내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고모가 뭐가 된다? 시어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친혼이 이루어졌다. 고모가 곧 시어미가 같은 글자로 쓰는 것을 봤을 때에 근친혼이 행해졌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고모가 곧 시어미가 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근친혼이 행해졌는데 그런 근친혼이 대표적인 게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관련 지어가지고 보고 그 실제로는 이렇게 50명의 왕 가운데 25명의 왕이 근친혼을 행했다는 게 충분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글자가 다시 이렇게 풀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풀이. 우리가 저 생물을 크게 넣죠. 생물을 크게 나누면 동물과 식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뭐가 측면 동물에도 속하지 않고 식물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죠. 균류가 표합니다. 균류. 그 균, 버섯. 근데 옛날 사람들 버섯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나는 걸 식물처럼 치겠어요. 그래서 식물처럼 치기 있더니 이게 식물을 초들자를 보는데 이게 사실은 버섯이에요. 버섯 꽃자예요. 버섯 꽃자. 버섯 꽃자고 저는 뭐 우리 제 생선 글자이지만 안 쓰인 글자는 설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있어요. 표고버섯 할 때 쓰는 표고할 때 쓰는 교자가 이 글자예요. 표고. 표고버섯은 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하고 능이버섯하고 이 세 개를 갖다가요. 옛날 사람부터 기억 있잖아요. 뭐 옛날에 1표고 2능이 3송이 이렇게 해가지고 표고를 첫째로 쳤어. 첫째. 1표고 아주 옛날 사람들이 이 버섯 가운데 최고는 표고고 2가 능이고 세 번째가 송이야. 근데 요즘에 표고가 인기가 떨어진 게 뭐냐? 이거 재배를 하잖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리고 요즘 또 능이도 또 가짜 능이가 또 어디서 등장한다네 또 중국 같은 데서 능이 비슷하게 생긴 능이가 있대 또. 그래가지고 요즘 뉴스에 나오더만. 요즘은 이제 일송이야. 일송인데 이게 송이가 일이 될 만한 충분한 가치인 게 이게 다 죽은 나무에서 자라. 기생. 그래 죽은 나무에서 기생을 하는데 송이만큼은 살아있는 뿌리에서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나. 그래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재배가 힘든 거야 이게 송이가.
근데 표고의 고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명절 때 보면은 표 말려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그 상품 이름은 백화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백화고. 표고버섯 말린 상품명은 백화고로 이렇게 나는 게 흑화고 백화고. 그때 고자도 이 버섯 고자죠. 이게 말리면 흰 꽃이 피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흰 백자에 꽃화자를 써서 백화고로 본단 말이에요. 고자인데요. 근데 이런 어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어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니까 버섯 고자도 이참에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저 뭐예요? 허물고자 이런 글자들이요. 예고자가 음역하면서 매울신자죠. 매울신자는 옛날 제수들한테 새기는 문신을 새긴 도구 아니에요? 제수할 때 쓴 제자가 허물제자 아니에요? 허물제자. 그 허물이 곧 제죠. 그 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문신을 새기는 도구인데 그래서 이 글자도 허물고자예요. 문신을 제가 있는 사람한테 허물이 있는 사람한테 새기기 때문에 원래 허물제자도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요. 매울신자를 써서 이게 임금왕자하고 소전자의 글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 글자를 못 쓰게 하고 이거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 혼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대금을 관련된 이 글자를 필요해서 이 글자가 마치 의미 같다 보니까 못 쓰겠잖아. 이게 소전에 이렇게 표현됐다면 이게요.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위에는 아예 똑같고 밑에는 하나 둘 셋 있고 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게 쓰면 거의 또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글자를 못 쓰겠어요. 누가 황제란 말을 처음 쓴 사람 누구예요? 시황제. 진시황이 그랬죠. 이 글자를 못 쓰게 하고 이 글자를 갖다가 이 글자하고 마침 이 글자가 의미 같으니까 그동안 많이 했다. 나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싶어요. 감사해요. 근데 또 해달라고 하니 또 이제 그래서 원래 이게 허물제자가 되는데 본래 이게 허물제자란 말이에요. 그 본래 허물제자에 매울신자가 되려고 했다니까. 아니 허물 저 서자울자에 쓰이는 이거 허물설자, 허물벽자 전부 다 뭐야 매울신자가 되는데 이거 허물설자예요 지금. 이거 허물벽자고 이거 서자울자라든지 또는 구술벽자 이런 데서 쓰이는 글자들 아니에요. 그런 글자 설명을 하면은 허물설자, 허물벽자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허물이 된 이유가 바로 매울신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허물제자에 원래 글자에도 매울신자가 달라붙어서 허물이 되고 여기도 예고자가 음역하면서 이 글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허물고자예요. 허물. 그리고 허물설자에 그거 저기 쌍날철자 아니에요? 내산이 뭐가요? 허물설자 이거요? 산 놓고 험할 얼이라는 글자 이 글자만. 요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글자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 글자만 놓고 보면 산 놓고 험할 글자인데 이게 이제 와변된 형태로 봐야 돼. 이게 근데 이 글자가 고문자를 보면은 몇 산자하고도 관련이 없어 사실은. 그 쌍날철자나 왼손자자하고도 관련이 없어. 옛날 글자 발과 관련이 돼 있어. 발. 근데 이걸 몇 산자로 알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뜻을 몇 산과 연결시켜서 산 놓고 험하리를 하고 잘못 붙여놓은 거야. 이것도 내가 배울 기회가 있을 거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치면은 고문자 찾아봐야 돼. 제가 요거 설명을 하고 치면은 새끼를 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여기서 끊는데 이게 몇 산자도 아니고 왼손자자도 아니고 쌍날자 우리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쌍날자도 아니야. 자 지금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허물고자인데 허물이 없으면 그래서 무거워요. 허물이 죄가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야. 무거우다 할 때 쓰는 거지. 그리고 요 글자가 시험이 고자 잠시 고무고자가 되는 잠시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고식지게 할 때 쓰는 글자 잠시 숨을 돌리듯이 개책을 갖다가
고식지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잠시라는 뜻이 왜 고모 시어머니는 계집여자에서 고기를 금방 꺼내줄 수 있는데 잠시는 어떻게 해서 잠시가 됐지 싶은데 원래 잠시 고자는 이 글자예요 이거. 이렇게 허물고자 이렇게 허물고자가 붙였던 글자야 이게 잠시 고자예요 원래. 본래는 예고자가 아니고 허물고자하고 계집여자를 붙인 글자가 잠시 고자였는데 옛날 사람들이 자주 안 쓰는 글자 복잡한 글자를 간단한 글자로 바꿔서 쓰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잠시란 고식지게 고자로 쓰이고 있는 것 뿐이야. 원래 잠시 고자는 이거예요 지금. 허물 고자가 달라붙어서 있는 거. 고식지게에서 저걸 또 쓸 수도 있겠네. 그렇죠. 쓸 수도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이걸 잊혀진 글자가 되다시피 해서 거의 모르는 글자.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왜 이게 잠시란 뜻인지 설명을 하면 요 글자를 들어야 되니까 이제 알아두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이렇게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 다음에 고자가요. 고자로 쓰여진 글자로서 남은 글자가 한 글자가 있는데 알아들 글자 남은 글자인데 고들 고자가 있네요. 이 나라국자 같은데 쓰이는 나라국자 같은데 쓰이는 이게 나라국자 이것이 구급 읍성과 관련됐다고 봐야 돼. 읍. 성과 관련돼 있어. 서울도 이렇게 한양도 원래는 한양도성 서울을 갖다가 저 중국 분들은 한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한성 중국발은 한청이고 그 한양도성을 갖다가 줄임말이라니까요. 그게 성으로 둘고 성곽으로 둘러싸이는데 성곽과 같은 틀이 굳다 이게 성곽을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게끔 그 기틀이 굳다 튼튼하다 그런 뜻이고 관련돼서 구들고자예요. 고체 고집 뭐 할 때 쓰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이 구들고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고질고자가 있어요.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글자 이저 병이요. 고질병 고질고자가 있고 땜제를 고자가 있어요. 땜제를 고자도 기억해야 돼. 땜제를 고자 고질고자 땜제를 고자예요. 이거는 고질병 때 쓰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어디 쓰냐면요. 그렇죠. 금고형. 오늘날은 그냥 감옥에 가다 두는 상황인데 오늘날도 그냥 감옥에 철창 속에 가다 놓고 철창에 땜질을 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못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살면은 벌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감옥에서 하루 종일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에 바깥에 나와가지고 일도 하고 정역이 부과돼가지고 일도 해요. 잡일 같은 거 하고 또 운동장 가서 운동도 뭐 이렇게 시켜주고 뭐 하는데 금고형을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옥 속에 주로 가다 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상범이잖아. 사상범 양심수들을 많이 금고형을 때린단 말이에요. 일반 잡범들한테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반 잡범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서 사상을 전파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양심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금고형을 때렸어요. 정역이 부과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지 않게끔 이제 땜질에 마치 철창을 땜질해놨던 또는 형구를 땜질해 놓은 상태라고 봐서 금고라고 이 금자를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선생님 이해하죠? 네. 말이 빠르다고 뭐 하도 싸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모르면 다 알고 배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걸 한자로는 학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학문의 문자를 그럴 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문은 물을 문자란 말이에요. 물을 문자. 두 글자 이게 들어서 배우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묻는 것이 5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두 개를 놓고 뭐 50% 50%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들어서 배우게 되면 모르면 또 물어봐야 돼. 설명한 것도 모르면 물어보고 선생님이 또 혹여나 빠졌으면 또 그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뭐 못 가르쳐주면 어쩔 수 없지만 학문은 바로 이 물을 문자를 쓰지 글을 문자가 아니야. 우리 저 논어에 나오는 즉위학문 행위 여력이거든 즉위학문하라. 그럴 때는 글을 배우는데 힘쓰라 해서 이 학문이지만은 논어에서 행위 여력이거든 즉위학문하라 뭐 이럴 때 학문은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움을 타는 이음절 한자는 이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학문인데 이게 읽을 때는 학문이야 학문. 학문이 아니고 학문이죠. 근데 우리가 저 배설기구 가운데 똥구멍자를 쓰는 학문도 있죠 이렇게요. 그것도 똑같이 발음되죠. 요 학문과 요 학문이 공통점이 있어요. 힘쓴다, 넓힌다, 닦는다. 공통점. 이것도 해결하려면 힘쓰고 넓혀야 되고 닦아야 돼 끝에 가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넓히고 힘쓰고 닦아야 돼. 열심히 닦아야 된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자, 웃자고 온 소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생각나서 얘기해봤더니 선생님들이 웃어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저 쓰려고요. 예. 쓰지 마세요. 용모. 아니 근데 안 쓰이는 글자 가운데 고루 쓰이는 글자로서 이 글자도 사실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요. 이게 또 예 글자가 없는 건데 위에 글자는 그물망자를 변형시켜 놓은 글자죠. 그래서 그물 글자 아니에요? 네, 그물 글자. 요 글자가 일상 언어 생활 속에 쓰여지는 글자인데 왜 그냥 시험에 나오는 어휘 속에 이 글자가 포함돼 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험에 이게 음이 2개나 3개인 글자들이 간혹 잘 나와요. 그런 글자로서 이게 셀숫자, 셈숫자가 이게 수라는 말인 게 아니고 사기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촉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로 쓰여진 말들은 많잖아요. 뭐 산수나 수학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셈살자를 써서 이 음을 쓰라 그러면 이건 산수가 되겠지만 사구로 쓰인 어휘로서 비교적 잘 나오는 것은 자주빈자 같은 거 써서 빈삭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빈삭을 읽어야 돼. 빈삭. 이때는 사귈 때는 자주예요. 자주삭자고 이건 셀수 셈수고요. 이게 뭔가 짤 때 막 자주 손질을 가가지고 짜게 되면 촘촘해요. 그러죠? 그래서 촘촘하다는 뜻으로 쓸 때는 촉의 촉. 그냥 수, 속, 축, 죽, 축. 근데 촉까지 왔고 여기서 삭까지 왔어요. 그래서 삭이 되고 촉이 되고 하는 상황. 이 음의 변화가 이렇게 이런 음의 변화 속에서 수, 속, 삭 또는 수, 속, 죽, 축, 착, 촉 이렇게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면은 빈삭 또는 뭐예요? 오줌을 자주 싸는 증세가 있어요. 그러면 상뇨증이 되는 거예요. 상뇨증. 상뇨 이렇게 쓰면 상뇨가 되는 거예요. 상뇨. 그런데 촉으로 쓰이는 어휘가 등장할 때는 요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쓰이는 어휘는 아닌데 꼭 이것이 마땅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촉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제시할 만한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어김없이 요 어휘가 등장한다니까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반대로 썼어.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이때는 촉구로 읽어야 돼. 촉구. 촘촘한 그물. 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셀수, 셈수라는 글자가 수라는 의미의 사기나 촉음으로 쓰이는데 촉으로 읽힐 때 등장하는 어휘에 촉구라는 어휘가 있는데 촉구의 고자로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또는 뭐 잘 안 쓰이죠. 홍구학을 때 쓰이는 준헬 고자. 문장 속에서 특별한 뜻을 갖다 풀이를 해주기 위해서 따로 내가지고 뭐 설명해 주는 걸 준낸다고 그래요. 홍구학을 때 쓰는 준헬 고자. 준헬 고자 뭐 이런 글자들도
사실은 예고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자주 안 쓰이는 글자다 보니까 안 쓰려다가 써봤고 구들고자가 음역하는 글자, 고질고자, 땜질고자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요글자가 음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또는 오늘날 이제 같은 글자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데 주로 요글자를 쓰는데 요걸 사실은 두 글자가 서로 다른 쓰임이 있었어요. 이건 대중머리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던데 이건 물건을 살 때 산가지 이 대는 산가지 같은 걸 생각해야 돼요. 사과가 막 쌓이는데 이제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사과가 많은 사과가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사과 10개를 세고 산가지 하나를 넣고 사과 10개를 세고 산가지 하나 넣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싹 해놓고 나머지 사과가 3개 나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3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사용되는 것을 갖다 산가지란 말이에요. 산가지. 근데 이게 사과는 물건이잖아요. 이게 물건 같은 걸 셀 때에 그 낱낱의 개수를 나타내는 낱개자 이게 낱개자. 근데 호재로우면서 그리고 이건 사람을 세는 데만 썼어. 이건 인명이 달라붙은 살시 사람을 세는데 호재로우면서 이것을 안 쓰고 이것이 사람의 수를 셀 때도 또는 물건의 수를 셀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오늘날. 옛날에 이건 물건에만 이건 사람을 세는 단위로만 써 있는데 오늘날은 요 글자를 안 쓰고 요 글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나타내는 데도 쓰고 있는 낱개자가 됐다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쓰이는 글자, 개성할 때 쓰이는 글자, 뭐 각계전투 할 때 쓰이는 글자, 뭐 개별적인 방문할 때 쓰이는 글자 이런 식의 개자가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음이 고가 여기서 고고가 있지만 약간 바뀌어서 고, 그, 개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음의 글자가 이런 글자가 더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있는데 바로 요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 요 글자도 음역하는데 고가 이번엔 거로 바뀌었어요. 거로 바뀌면서 요 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글자를 요것과 요것이 합쳐졌다고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자로 쓸 수도 있고 이것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살 거라는 글자인데 살 거에 달라붙은 이 글자는 시자냐 아니면 시의 형태냐 뭐가 맞느냐 시의 형태라고 해야 돼. 시의 형태. 시자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시자라고 하는 순간 이게 죽은 거와 연결돼야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시자라고 풀이할 수 있는 글자가 이거 시자라고 풀이할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 이 글자는 시자하고 놈자자가 합쳐졌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글자는 시자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시의 형태라고 해야지만 이 글자가 설명할 때는 이 글자는 시자하고 놈자자가 합쳐졌다고 해야 되는데 놈자자가 음역화를 해요. 자가 음역화인데 자가 다가 되고 구경화 반정이 이제 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글자 달라붙은 도로 쓰인 글자들 많잖아요. 도읍도라든지 또는 뭐 볼도자라든지 현장을 목도할 때 볼도자라든지 조개빼자가 달라붙으면은 돈을 건다고 해서 걸도자라든지 뭐 흑도자가 달라붙으면 흑을 쌓은 담도자 안도하다 도열할 때 쓰는 도자라든지 우리 지현옥 선생님 때문에 써줘야겠네. 도읍도자 돌 관련돼서 도읍이요. 그 다음에 또 볼도자 현장을 목도할 때 쓰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볼도자 저렇습니다. 이거 혹시 또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또는 뭐 재물을 갖다가 조개뼈자 재물을 거래 도박할 때 쓰는 도자 도박할 때 쓰는 걸도자 재물을 건다 이게 걸도자 볼도자 도읍도자 또 흑도자를 붙인 글자도 있다고 했죠. 흙을 쌓은 담도자 담을 쌓아놓으면 도둑이 들어온 거 막고 맹수가 들어온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담 안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안도하다 할 뜻은 도자다고요. 안도. 옛날에 국가원수가 대통령이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 학생들 불러다가 길에서 담처럼 세워놨어. 쭉 도열시켰어. 도열. 그때 도자예요. 도열. 그런데 이 글자도 자가 마찬가지로 도가 되면서 이게 시의 형태가 아니고 죽음시라고 있어요.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도살 도리고 올 때 쓴 글자.
이 글자 설명할 때는 이게 시자라고 해야 되는데 요 글자 설명할 때는 시자라고 하면 안 돼요. 시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의 형태라고 해야 돼요. 왜? 이게 죽은 사람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죽음 시자가 이게 죽음 시자가 최초의 형태는 이게 또 사람이 몸을 굴신시키는 거예요. 굴신장. 사람의 몸을 굴신시킨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굴신장인데 오늘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반드시 눕혀놓고 두 팔 걷다니 너무 반들 정도 꼼짝 못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제가 염수본데 가서 보면은 돌아가실 때 뵙잖아. 너무 반듯하게 막 꼼짝 못하게 있는데 불편할 정도로 막 묶어놓는데 옛날에는 굴신장을 했어요. 옛날 굴신장이 했는데 옛날 우리가 오늘날 반듯한 관에다 묻지만 옛날에는 항아리 같은 데다 모았어요.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데 이런 무덤을 갖다가 옹관이라고 도공자를 써 장독에 동자를 써서 옹관이라고 해요. 옹관묘. 이 박물관에 가보면은 박물관 특히 입구 부분에 이 옹관으로 쓰인 독이 놓여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땅속에 들어있고 이 속에 사람이 이렇게 눕혀 있으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송작물, 축인물이라고 축인물이 나오면서 이 물이 나오니까 이게 물이 배어 들어가면서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독이 없어. 막 깨져 있고 막 해있어. 그게 볼품이 없어. 사람들이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 그래놓고 옹관이 물어보면 옹관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면 웬만한 박물관 다 있어. 옹관이. 근데 관심을 안 두고 하다 볼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깨져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옹관 같은 데는 아니면은 그냥 관에도 안 집어 있고 그냥 매장을 해도 사람을 이렇게 굽히는데 고창에 가면은 선사시대 박물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굴시는 상태에서 땅에 묻는 그런 전시물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게 몸을 이렇게 굽힌 상태가 사람이 죽은 상태를 본 거 아니에요? 불가에서 세상사를 살 과정을 놓고 사고라고 하잖아요. 사고. 불가에서는 고해 바다를 갖다가 삶 자체를 고해라고 해요. 고해. 고통의 바다를 걷는 거. 삶 자체를 고통의 바다를 걷는 고해를 보는데 이 고해를 건너면서 네 가지 고통을 갖다 사고라고 하고 그 사고가 뭐예요? 그렇죠. 생고, 노고, 병고, 사고 해가지고 생로병사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백세 인생 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있죠. 옛날 사람들과 달리 옛날 사람들은 이거예요. 나서 늙은 거 안 늙을 수 없잖아. 세월이 자꾸 인생무상이라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안 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은 병이 아니야. 노화는 병이 아니야.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내가 옛날이 내 몸하고 달라. 그래서 뭐 걱정이네. 뭐 근데 그게 걱정할 것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일이라니까. 늙어가는 것은. 근데 이제 그 늙어가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신체 여러 장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뭐 고장나는 부분인데 근데 병이 드는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고쳐. 그래가지고 수명을 연장시켜. 그러다 죽어. 그래서 백세 인생이야.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도 똑같잖아. 나아서 늙고 병들어. 오늘날처럼 고칠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아픈 데를 막 바꿔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간도 막 바꿔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그런 거 없잖아요. 자연에서 약을 구한다고 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병원균을 죽이는데 한계가 있고 옛날에 병들면 어떻게 돼요?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병들어서 병들자마자 죽는데 병들었을 때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 몸을 움츠려. 그냥 그 상태로 죽어. 그것이 이 몸이야. 이 몸이에요. 그래서 그때 산 사람은 빤치 펼치려고 생각지 않고 죽은 상태 그대로 묻은 거지. 이게 굴신장이야. 굴신장. 구불굴자. 몸을 갖다가 굽혀서 장례를 치른다 이거예요.
불신장을 한다고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굴씨는 모습이 죽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와서 죽음 십자가 되는데 굴씨는 모습이 죽은 사람에서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몸을 구부릴 수 있잖아요. 그냥 몸을 구부리고 여기서 물을 갖다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오줌이야. 그래서 나온 글자가 오줌 역자인데 죽은 사람이 오줌을 쌀 수가 없잖아. 여기 이 글자는 죽음 십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의 형태란 말이야. 그것의 형태. 그래서 명쾌하게 이 글자 같은 걸 설명할 때, 이 글자를 설명할 때 이것하고 이것이 합쳐졌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합쳤다면 지금 죽음 시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음 시자이면 자를 붙이고 죽음 시자가 아니면 그것이 형태로 해서 분명히 표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쓴 책들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한자 책들이. 그냥 문자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자원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를 붙이지 그것의 형태를 붙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도 또 그렇게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오줌 여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쌀밑자를 달라붙이면 이게 오줌 대신에 쌀밑자를 붙이면 이건 똥시자예요. 똥시자. 쌀을 갖다가 쌀이 몸 바깥으로 나오는 건 결국 똥이니까 똥시자. 저 역사에 등장하는 김계시 있잖아요. 김계시 시자가 이게 똥시자잖아요. 이건 야뇨증, 아까면서 빈뇨증, 노상방뇨, 방뇨 올 때 쓰는 요자, 구금한 데서 앞에 쓰면 요로밖에, 그래서 요소비로 올 때 쓰는 글자. 오줌을 말리면은 땡알땡알 알갱이 나는데 그게 요소예요, 요소. 요소비료가 오줌에서 발견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오줌 싸면 오줌 안 버리고 다 텃밭에 갖다 뿌렸어. 그 요소비료 뿌리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걸 뿌리하면 이 고추도 막 덜덜덜 해도 잘 달린다. 많이 주렁주렁. 저희 장모님이 오줌 안 버리고 그 고추밭에다 갖다 뿌린 걸 봐서 하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덜덜 이렇게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오줌 먹고 큰 고추를 제가 먹고 있다니. 어쨌든 간에 바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글자를 놓쳐가지고 그런데 오줌 요자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글자가 오줌 요자 이런 데서요 똥시자 이런 데서처럼 살아있는 사람 관련된 때문에 그것의 형태라고 해야 하는데 요 글자는 결국 사람이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는 사람 모양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본래 뜻은 요 글자의 본래 뜻은 쪼그려 앉다예요. 쪼그려 앉다. 살 것자가 바로 이것의 형태하고 이 글자인데 고가 거가 되면서 이게 사람이 쪼그려 앉은 형태를 갖다가 죽음 시자 가지고 쪼그려 앉은 모양을 갖다 표현했다면 오줌 쌀로 하면 쪼그려 앉아야 되잖아. 자, 그런데 쪼그려 앉다의 뜻은 후절하면서 발을 구부려서 쪼그려 앉으니까 반력변을 붙여서 이렇게 써요. 쪼그려 앉을 것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한돼 나온 글자야. 쪼그려 앉을 것자. 이 글자가 쪼그려 앉아의 뜻이어야 되는데 이건 쪼그려 앉아가지고 머무르다. 그래서 머무르다 뜻이 있고 머물러서 산다고 해서 산다 뜻이 있으면서 머무를 거, 살 거 하면서 살다 뜻으로 많이 쓰니까 살 거 하고 있고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이 발족변으로서 쪼그려 앉을 글자예요. 우리 유동열 선생님 사자성어 이건 물거무라 있잖아요. 부모 출입에서 물거무라인가 그것도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제대로 생각했는데 부모님 들고 나올 때는 쪼그려 앉거나 눕지 말라 그거예요. 물거무라. 그럴 때 쓰이는 것자. 그래서 본래 뜻은 요 글자가 대신하고 이것은 머물러 산다고 해서 살 글자가 더 많이 쓰이는 글자가 됐어요. 거주지을 때 쓰는 글자. 자, 무슨 글자인지 왜 그런지 알겠죠? 자. 네. 그래서 쪼그려 앉을 글자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거만할 글자. 사람 인명이 달라붙으면 거만할 글자가 되죠. 또는 손으로 뭔가에 의지한다고 해서 의지할 것, 의거할 것자 또는 일한다고 해서 일할 것자예요. 뭐 거치하다 또는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몸에다가 총을 갖다 딱 의지시켜요. 그걸 거청한다고 그래. 거청.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서 많이 듣는 소리지만 그럴 때 쓰이는 걸자예요. 거치하다, 거청 뭘 때 쓰는 일할 것자 또는 의거할 것자예요. 의거할 것자. 거만할 것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고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또 알아서 또 있어. 또 고가 이번에 호로 바뀌어요. 아음인 개혁자가 조미티가 비슷한 호음으로 바뀌어가지고 호. 그 남은 글자가 이 글자가 뭐이냐 이 글자가 달월자냐 육달월이냐는 문제인데 육달월이에요. 그 육달월이면 흔히 인체 일부에 쓰이는데 고기와 관련된 이제 육달월은 고기 육자가 바뀐 글자니까. 예. 자 인체 일부구나 고기와 관련된데 이게 그렇죠. 인체가도 이게 살만 찌신 놈은 턱 밑에 또 턱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턱밑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턱밑살보다는 소 있죠 소. 소 목 밑에 보면 쭉 이렇게 늘어져 있어. 소 대가리 목 밑에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이 그런 살을 갖다 턱밑살 같은 그런 살을 턱밑살이라고. 턱밑살 어째. 이 글자 본래의 뜻은 턱밑살 어째. 자 근데 문자가 많지 않은 시대에 하나의 글자가 자기 뜻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호대로 오면서 중국 한족들이 사방의 이민족들을 오랑캐로 취급을 했어요. 그 오랑캐로 빌어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오랑캐 철자인데 이게 중국의 한족들을 위해 중국 사람들은 자국을 갖다 세상의 중심 중화 민족 보려고 화족으로 보고요. 사방 이제 동이 서용 남만 북쪽에서 전부 다 이도 오랑캐 있자 오랑캐 용자 오랑캐 만자 오랑캐 적자 해가지고 다 오랑캐 취급을 했는데 그 오랑캐 가운데 여진족이라든지 또는 거란족이라든지 또는 몽고족이라든지 또는 만주족 이런 나라들이 중국 본토를 갖다가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여진족 같은 경우는 금나라, 거란족 같은 경우는 요나라, 몽고족 같은 경우는 원나라, 만주족 같은 경우는 청나라 이런 나라를 세웠어요. 중국 역사 시대에 보면은 이런 시절 이 사람들이 사실은 기만민족들인데 이런 시절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오랑캐 칙을 가지고 오랑캐 호자를 써서 얘기했는데 우리 유동재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 얘기했죠? 호떡이 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같이 유입이 된 거야.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병자호란인가요? 뭐 그 시절에 들어와 가지고 저 해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 보고 같이 만들어 먹은 거라고요. 호떡. 근데 호빵은 아니에요. 호떡 그러니까 호빵 생각해가지고 호빵의 호자도 오랑캐 호자를 쓴다고 하는데 호빵은 그 회사 제품명인데 호호호 불어먹은 빵이라고 해서 뜨겁게 호호 불어먹는다고 해서 그 호자를 쓴 거지 오랑캐 호자가 아니에요. 대신에 호박, 호두과자, 호도 또는 호초가 나중에 후추가 돼요. 뭐 이런 것들, 호밀 이런 것들, 호밀빵의 호밀 이런 것들은 이 변방의 이민족들이 중국을 차지할 당시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왔기 때문에 호밀이라고 부르고 호자를 써서 호밀, 호떡, 호박, 호도, 호초, 후추요. 또 뭐야 호주머니도 마찬가지. 호주머니.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기만민족잖아요. 기만민족들이 말 타는 사람들인데 말 타고 그냥 치마를 못 입어요. 바지를 입어야 돼. 그 바지를 입고 저 원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징기스칸이 지금까지 세상을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을 넓은 영역을 차지한 게 뭐냐면 말 위에서 먹고 잤기 때문에 그래요. 말 위에서 먹으려면 먹을 것을 어디다 집어야 되냐면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야 돼. 그래서 호자를 써서 호주머니라고 그래요. 호주머니. 말린 고기 같은 걸 호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자,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앞에서도 이미 한 번씩 언급을 했어요. 한 번 이상은.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는데
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요. 언급해 본 거예요. 이 호자가 그렇게 쓰이는 이 오랑캐 호자가 물이 달라붙으면 호소자가 되고요. 호소자가 되고 그다음에 쌀미자가 달라붙으면은 호구지책을 때 쓰이는 쌀로 만든 죽이요. 물을 많이 집어서 난 죽호자가 되죠. 호구지책. 그다음에 산호를 듣는데 구슬처럼 얘기해질 만한 물건 가운데 산호를 트는 산호 호자가 있고요. 또는 벌레를 달라붙여 가지고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꽃을 피는 난이 있어요. 그 난은 뭐라고 그래요? 호접난이라고 그러죠? 호접난. 그래서 호접난을 뜻하는 호접을 뜻하는 나비 호자가 있어요. 나비 호자. 벌레가 들어. 물론 호접이라는 말을 그냥 이글자를 갖다 쓰기도 해요. 이글자 떼고 하고 이글자만 갖다 쓰기도 하지만은 정확히 쓰려면 호접이 접자도 나비 접자 아니에요? 나비 접자 이렇게 써줘야지. 호접. 요글자가 이렇게 해서 호접이라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생략해서 쓰려고 편히 쓰려고 빨리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떼서 쓰고 떼서 쓰는 것이 이제 그 약속이 되다 싶으니까 이렇게 떼서 쓰기도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예고자와 관련된 글자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뭐 써놓고 지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써놓고 지운 것도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뭐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는 거 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빠른 속도로요. 빠른 속도로. 시간입니다. 교수님. 뭘 더 하려고 하면 쉬는 시간 갖자고. 25분밖에 자,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요. 교수님 금고형 할 때 금자가 금어금자 쓰는 거 맞아요? 네? 금고형 할 때. 금고. 그러면은 금고형 맞아요. 이런 거를 금한단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요? 금고형. 아니 이거 따로따로 써야지. 금하고 땜질하고 그런다고. 그러게 땜질을 금한 것이 아니고 이게 못 움직이게 금한 데다가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땜질까지 한다 이거지. 금지의 금 이게 저 병렬식으로 꾸며진 어휘로 생각해야지.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감옥부터 있는데. 이 금자가 감옥의 뜻이 있긴 했죠. 근데 저는 감옥의 뜻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봐도 감옥을 땜지른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네요. 그건 찾아봐야 돼 그러려면. 근데 그게 어려워. 그게 금자가 감옥의 뜻으로 쓰인지 안 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는 그것을 미처 생각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선생님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금자가 감옥의 뜻이니까 감옥을 땜지르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거기까지 미처 얘기 안 했지만요. 그러게요. 힘든데 하고 시간 되면 쉬시지. 오늘은 여기서 이거 물안 쓰실 거죠? 이거 공간이 있는데 이거 좀 내가 갖고 왔는데 내가 딱 쓸리니까. 닦고 이만 들어가지고 이쪽 가셔야 되나 보네? 나랑 두 칸이 있거든요. 오늘 다 입집어넣은 칸이 있어. 거기다 집어넣어. 아니 오늘 잠깐. 아니 여기 집어넣을 거니까 같이 집어넣으면 이거 집어넣을 거. 40번하고 몇 번이었죠? 네? 40번, 80번. 40번. 예, 저기 앞에 있는 게 40번. 그리고 이거 끄는 거는 뭘로 끄? 닫아버리면 끝져요, 그죠? 아, 예. 그래? 이거만 씻어. 아, 이거 안 끝나?